자,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어떻게 보면 10개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인문계니까요.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뭐 중앙대. 그러니까 한 7번째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중앙대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허재 선수랑 강동희 선수가 막 농구 겁나 잘하던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대학교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뭐 두산이라는 좀 빵빵한 재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죠? 그래도 중앙대학교의 학교 레벨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성적 분포는 내신 1.8에서 2.5인데요. 그냥 이거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과로 집어넣으시는지 입학사정관으로 집어넣으시는지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대충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런 데이터에 대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하나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 어떤 전형에 대해서 찾아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온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요번에 중앙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을 크게 보면은 2개인데 교과백 빼고요.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구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빈치라는 게 있어요.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데 요거 2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특목고는 아니지만 탐구형은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에게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힙니다. 사회과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전체 45명을 뽑는데 모집 인원이 한 14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적게 뽑는 게 아니죠. 솔직히 교과백은 별로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만수고등학교를 중앙대학교가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내신? 잘 모르겠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백으로 많이 뽑는 게 아니고 입학사정관이나 논술로 많이 뽑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신방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 45명에 14명을 뽑는데 탐구형이라고 있어요. 오늘 어머님들 중앙대학교 관심 있는 어머님들 다빈치 전형이랑 탐구 그 부분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2016 수시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전형. 그 전형 한번 뽑아갖고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탐구형은 어떻게 뽑냐면 우리가 탐구형을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단계로 뽑는데요. 서류 100입니다. 별표. 끝났어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특목고 애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 생기부가 들어오거나 자소서가 들어왔을 때 분명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네? 대원외고네? 하고 대원외고가 중앙대 놀 일은 없겠지만 또 대원외고네? 그러고 뭐예요? 약간 빼놓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챙겨보겠죠. 좀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서류만 본다라는 건 솔직히 특목고에 유리합니다. 지금 특목고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지금 내신이 뭐 한 4등급 이렇게 되는데 한 뭐 3, 4등급 정도 되는 특목고인데 정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그만 한번 중앙대학교 이 탐구형 전형 한번 잘 봐보세요. 아마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서류 100을 보는데 뭘 보냐고 했냐면 전공 분야에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며 그런데 잘 봐요. 학업 수학 능력을 80%나 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탐구형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이 친구가 보셔서 알겠지만 내신이 1.86이니까 결코 낮은 내신은 아니에요. 2등급 때보다 높고 1등급 후반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신이 1.86이면 솔직히 이거 중앙대학교 환산으로 다시 점수 때려봐도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수학 능력을 80% 본다는 건 저는 이거 교과라고 보거든요. 이거 뭐라고 보냐면 저는 교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신이 좀 받쳐져 있는 특목고가 아닌데 일반 고등학교에 내신은 좋고 만약 생기부가 잘 짜져 있는 아이라면 솔직히 면접 보는 거 되게 부담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우리 아이들 알 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 학생들은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말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고요. 왜? 맨날 듣는 수업을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 것을 표현하는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면접 준비 시키다 보면 막 환장할 때 많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생기부 잘 만들어졌는데 애가 말을 너무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면접 진짜 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이 도전하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비교과가 화려하진 않지만 C스토리만 잘 짜 있는 상태에서 학업 성적이 뭐 등급대가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완전 초반 정도 된다라면 저는 다빈치 전형보다 탐구 전형에다 놓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목고예요. 특목고는 3, 4등급 같은 경우는 학업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비교과가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라면은 아마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또한 중앙대학교 제가 탐구에다가 집어넣으면서 1.86인데 집어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이 중앙대학교는 어머님 여러분들 교과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만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1.2에서 한 1.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과백 쪽으로 내신 좋은 아이들이 대거 그쪽으로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탐구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20%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진짜 좋은 아이들은 교과 100 쪽으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1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저는 탐구형에 되게 많이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업 수학 능력 80%의 내신이 좀 되고 비교과도 웬만큼만 형성이 된 학생이라면 탐구형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일 특목고아인데 3등급의 비교과가 좀 화려하다라면 저 같으면 넣을 것 같아요. 왜? 이거 학업 수학 능력 진짜 80% 들어가지만 1.86에서 막 잘라나갈 거예요. 막 잘려나가는 게 솔직히 겁이 나긴 하지만 비교과 20%가 아마 아이들을 합격선인지 불합격인지는 저는 솔직히 비교과 갖고 정말 많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 탐구형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내신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 비교과도 웬만큼 있고 면접을 잘 못 보는 우리 아이라면 중앙대학교 탐구형에다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빈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어떻게 뽑냐면 제가 봤을 때 다빈치 전형은 교과보다 여기 다빈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다빈치 전형은 면접을 봅니다. 10월 24일에서 25일날 보는데요. 요거 좀 이따가 왜 써놨냐면요. 이 아이 C스토리, 그러니까 이 아이 수시 라인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발목을 잡은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요. 요 다음 대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면접이 없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 아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L군.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면접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와 다빈치 전형은 비교과를 보는데 솔직히 비교과 쪽으로 조금 힘이 실려 있어요, 다빈치는.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2등급에서 3등급 요런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에 좋은 게 다빈치인데 나는 내신이 조금 약하지만 비교과 부분이나 면접 같은 거를 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빈치 쪽으로 가는 거고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 나는 면접이 약한데 비교과가 조금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성적대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바로 탐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탐구형 인재로.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 우리 아이가 더 유리한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 중앙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그 탐구형이라는 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라는 걸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이건 뭐 가서 써달라 그러면 다 써주니까. 그런데 좀 잘 써주셔야겠죠. 이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성적을 중시하더라는 거죠, 탐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저를 믿으세요. 비교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가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대5인데 비교과로 정말 많이 잘려나갈 거예요. 이거 중앙대학교가요, 어머님들 3등급 후반대도 들어가요. 왜? 비교과 때문에 그래요. 면접을 얼마큼 잘 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빈치는. 그런데 이건 안 그래요, 어머님.
탐구인재나 여러분들 탐구인재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기부 갖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교과 부분을 보겠죠. 그러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그것다가 비교과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라는데 심화 학습 능력의 탐구 영역과 학업 잠재력인데 잘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잘 봐 얘들아.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줄게.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학교가 뽑겠다라는 하나의 전형의 방법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교과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가 결국은 다 교과 라인이에요. 그러면 교내 수상이나 이런 것도 보겠죠.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써져 있는 학업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점검을 할 거예요. 중앙대학교에서. 그리고 내신 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탐구인재는 너무 교과가 떨어지는 학생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3등급, 2등급 후반 이런 아이들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봐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그나마 2.0 완전히 2등급 완전 개초반 있죠. 그런 아이들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외부 스펙 있잖아요. 뭐 그런 공인 시험 같은 거 그런 거는 자소서에다 반영하면 빵점 처리되기 때문에 되게 잘 점검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 학력 없습니다. 아까도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건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 학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봤을 때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인재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나눠지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자, 학생부 반영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는 1, 2, 3학년 2, 4, 4예요. 뒤로 갈수록 높은 아이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신 반영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집어넣기에 딱 좋은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9.7 하나가 2등급인데 이걸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벌어지진 않아요. 약간 더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라인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전 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뭐 비교과 이런 걸로 내신을 다 엎으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밑금친 부분은 탐구인재가 집어넣으면 좋으시고요. 요 뒤로는 다빈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 학생은 솔직히 다빈치 넣어도 돼요. 그런데 면접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24에서 2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5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인을 형성한 학교랑 면접이 겹쳐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탐구인재를 한 거고 탐구인재도 지금 뭐 내신이나 뭐 이런 비교과 같은 게 결코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다빈치에다 놓으시는 게 맞고요. 4등급 초반대 아이는 진짜 비교과가 화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을 그만큼 준비를 많이 시키셔야겠죠, 어머님들. 자, 그러면 특이사항 및 작년 결과를 좀 볼게요. 제가 뭐 중앙대학교 결과는 뭐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탐구 전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탐구 전형은 내신 1등급 후반에 생기부가 상위 평가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좀 상위 평가면 좋고요. 그리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2.0, 2.1 초반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기부만 상위 평가가 돼 있다라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도대체 상위 평가가 뭐야? 어떻게 써줘야지 상위 평가인 거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딱 읽어보면 딱 티가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읽어보면은 뭐 어머님 아들 거만 딸 거만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명 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1등급 애랑 2등급 애랑 3등급 애랑 진짜 조금씩 틀리게 써주셨고요. 진짜 막 학교에서 챙기던 아이는 정말 화려하게 써줘요. 정말 좋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상위 평가라고 써져 있고 제가 그건 약속 못 하겠네요. 생기부를 분석하는 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딱 보면은 티가 납니다. 나중에 한번 정규 라인 생기부 한번 구해다가 한번 보세요. 자, 작년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탐구 전형이라는 거는 작년에 심화 전형 같은 거였어요. 근데 작년 저희 중앙대학교 방송 보시면은 작년에 캐롤라인 선생님이 아마 중앙대학교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심화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탐구 인재랑은. 그래서 심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특목고 쪽으로 진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심화 과정이 없어지고 탐구 인재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전형을 볼게요. 작년에 다빈치라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다빈치라 하더라고요. 다빈치 전형은 2.6등급일 때 지금 이게 어디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한 2.6에서 좀 높게까지 형성하면 2.1? 이 정도로 형성되었던 과예요. 왜 그러면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그렇게 낮은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학생을 한 명 보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친구가 1.98등급인가 그랬었어요. 내 기억으로. 그러니까 거의 2.0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다빈치 전형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6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저희가 새로이 결과가 없는 탐구형으로 예상해 봤을 때 2.6에서 한 1.8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2.1도 한번 넣어볼만 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대가 탐구 인재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조금 받쳐줘야 돼요, 어머님들. 1등급 후반 때나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완전 개초반 때는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만약 2등급 초반 때라면은 조금 비교과가 조금 잘 만들어졌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와 면접 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탐구 전형은 일단 뭐 정리를 하자라면 우리 엘군한테는 딱 맞죠. 보시니까 1.8등급 정도 되는 친구가 뭐 비교과도 되게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봉사활동이나 뭐 C스토리 같은 것도 뭐 기자 라인으로 되게 잘 형성돼 있고 거기다 이 친구는 논문 써놓은 것도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자소서에다가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면접만 잘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의 대학 합격률은 뭐 한 90%?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면접 가고 면접장 가가지고 개지랄을 떨지 않는다라면 한 90%? 90%? 한 85에서 90%그 사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대한 탐구 인재 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 학력 없습니다. 아까도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건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 학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봤을 때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인재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나눠지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자, 학생부 반영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는 1, 2, 3학년 2, 4, 4예요. 뒤로 갈수록 높은 아이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신 반영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집어넣기에 딱 좋은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9.7 하나가 2등급인데 이걸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벌어지진 않아요. 약간 더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라인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전 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뭐 비교과 이런 걸로 내신을 다 엎으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밑금친 부분은 탐구인재가 집어넣으면 좋으시고요. 요 뒤로는 다빈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 학생은 솔직히 다빈치 넣어도 돼요. 그런데 면접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24에서 2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5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인을 형성한 학교랑 면접이 겹쳐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탐구 인재를 한 거고, 탐구 인재도 지금 뭐 내신이나 뭐 이런 비교과 같은 게 결코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다빈치에다 놓으시는 게 맞고요. 4등급 초반대 아이는 진짜 비교과가 화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면접을 그만큼 준비를 많이 시키셔야겠죠, 어머님들. 자, 그러면 특이사항 및 작년 결과를 좀 볼게요. 제가 뭐 중앙대학교 결과는 뭐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탐구 전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탐구 전형은 내신 1등급 후반에 생기부가 상위 평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좀 상위 평가면 좋고요. 그리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2.0 2.1 초반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기부만 상위 평가가 돼 있다라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상위 평가가 뭐야? 어떻게 써줘야지 상위 평가인 거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딱 읽어보면 딱 티가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읽어보면은 뭐 어머님 아들 거만 딸 거만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명 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1등급 애랑 2등급 애랑 3등급 애랑 진짜 조금씩 틀리게 써주셨고요. 진짜 막 학교에서 챙기던 아이는 정말 화려하게 써줘요. 정말 좋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상위 평가라고 써져 있고, 제가 그건 약속 못 하겠네요. 생기부를 분석하는 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딱 보면은 티가 납니다. 나중에 한번 정규 라인 생기부 한번 구해다가 한번 보세요. 자, 작년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탐구 전형이라는 거는 작년에 심화 전형 같은 거였어요. 근데 작년 저희 중앙대학교 방송 보시면은 작년에 캐롤라인 선생님이 아마 중앙대학교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심화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탐구 인재랑은. 그래서 심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특목고 쪽으로 진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심화 과정이 없어지고 탐구 인재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전형을 볼게요. 작년에 다빈치라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다빈치라 하더라고요. 다빈치 전형은 2.6등급일 때 지금 이게 어디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한 2.6에서 좀 높게까지 형성하면 2.1? 이 정도로 형성되었던 과예요. 왜 그러면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그렇게 낮은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학생을 한 명 보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친구가 1.98등급인가 그랬었어요, 내 기억으로. 그러니까 거의 2.0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다빈치 전형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6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저희가 새로이 결과가 없는 탐구형으로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신 반영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집어넣기에 딱 좋은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9.7 하나가 2등급인데 이걸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벌어지진 않아요. 약간 더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라인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전 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뭐 비교과 이런 걸로 내신을 다 엎으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밑금친 부분은 탐구인재가 집어넣으면 좋으시고요. 요 뒤로는 다빈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 학생은 솔직히 다빈치 넣어도 돼요. 그런데 면접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24에서 2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5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인을 형성한 학교랑 면접이 겹쳐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탐구 인재를 한 거고, 탐구 인재도 지금 뭐 내신이나 뭐 이런 비교과 같은 게 결코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다빈치에다 놓으시는 게 맞고요. 4등급 초반대 아이는 진짜 비교과가 화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면접을 그만큼 준비를 많이 시키셔야겠죠, 어머님들. 자, 그러면 특이사항 및 작년 결과를 좀 볼게요. 제가 뭐 중앙대학교 결과는 뭐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탐구 전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탐구 전형은 내신 1등급 후반에 생기부가 상위 평가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좀 상위 평가면 좋고요. 그리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2.0, 2.1 초반까지 이 전형을 봤을 때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인재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나눠지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학생부 반영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는 1, 2, 3학년 2, 4, 4예요. 뒤로 갈수록 높은 아이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신 반영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집어넣기에 딱 좋은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9.7 하나가 2등급인데 이걸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벌어지진 않아요. 약간 더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라인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전 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뭐 비교과 이런 걸로 내신을 다 엎으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밑금친 부분은 탐구인재가 집어넣으면 좋으시고요. 요 뒤로는 다빈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 학생은 솔직히 다빈치 넣어도 돼요. 그런데 면접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24에서 2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5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인을 형성한 학교랑 면접이 겹쳐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탐구 인재를 한 거고, 탐구 인재도 지금 뭐 내신이나 뭐 이런 비교과 같은 게 결코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다빈치에다 놓으시는 게 맞고요. 4등급 초반대 아이는 진짜 비교과가 화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을 그만큼 준비를 많이 시키셔야겠죠, 어머님들. 되게 잘 점검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 학력 없습니다. 아까도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건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 학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봤을 때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인재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나눠지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자, 학생부 반영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는 1, 2, 3학년 2, 4, 4예요. 뒤로 갈수록 높은 아이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신 반영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집어넣기에 딱 좋은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9.7 하나가 2등급인데 이걸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벌어지진 않아요. 약간 더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라인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전 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뭐 비교과 이런 걸로 내신을 다 엎으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밑금친 부분은 탐구인재가 집어넣으면 좋으시고요. 요 뒤로는 다빈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 학생은 솔직히 다빈치 넣어도 돼요. 그런데 면접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24에서 2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5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인을 형성한 학교랑 면접이 겹쳐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탐구 인재를 한 거고, 탐구 인재도 지금 뭐 내신이나 뭐 이런 비교과 같은 게 결코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